그럼 또 이어서 지난 살만나주의 AS도 바로 봐볼게요. 첫 번째 AS 종목 9월 12일에 소개해 주셨던 대한전선입니다. 무려 24.2%나 오르면서 13,000원 후반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이었는데요. 대한전선 잘 가고 있는 만큼 홀딩하고 기다려볼까요? 네,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추세는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4일 날에 대한전선이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싱가포르 쪽에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8,400억 규모의 수주가 있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전력망이라든지 이 전력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북미 쪽에서 미 대선 이후에 일어날 또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미국의 노후된 전력 설비를 한번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돼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도 아직 더 가야 되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20% 정도 수익이 났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저는 더 끌고 가셨으면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장기적으로 챙겨가시면서 목표가까지 함께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AS도 봐봐야겠죠. 다음 AS 종목은 9월 19일에 소개해 주신 우리넷 봐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 갔습니다. 목표가가 8,800원인데요. 최고가 8,500원으로 정말 턱 밑까지 갔었거든요. 이럴 때에도 일단 홀딩하고 기다려 봐야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제가 이 살만나주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도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양자통신이라든지 뭐 양자암호 또 통신 장비 이런 테마들로 한 번씩 재료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 KT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와 이제 통신망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상태죠. 오늘 보시다시피 시장이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할 거 없는 시장이었었는데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던 만큼 시장의 관심사가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테마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오늘 근처까지 왔는데 저는 더 8,800원 제시해드렸던 가까이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까지 왔어요. 거의 근처까지 이제 온 상태고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재무 상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85억 정도를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200억이 넘었습니다. 재무 상태가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 벌써 2배 정도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정도의 실적은 최근에 거의 역대급 이렇게 넘었던 적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8,8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린 만큼 가져가시고 혹시 도달했을 때 제가 더 갈만한 종목이라 판단이 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할 수도 있으니 한번 잘 보시면서 저의 공개 방송 또는 이 살만나주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시장에 관심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넷 8,800원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면 그 이후의 전략도 살만나는 주식 혹은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살만나주도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AS 봐본 종목들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오늘의 살만나주로도 그런 재미를 또 봐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보시는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이제 재료와 함께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Y 이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SY라는 종목은 항상 테마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좋은 시세를 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지금 SY가 또 어떤 상황이 돼서 가져왔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이 회사가 항상 움직일 때 태양광이라는 재료 항상 동반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갑작스럽게 2번 연속으로 왔어요. 그래서 헐린 왔었고 최근에 또 새로운 허리케인이 와서 이제 카테고리 5, 그러니까 5등급이죠. 그만큼 뭐 집을 날려버릴 정도의
허리케인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전력 설비들이라든지 발전 설비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중에 하나로 SY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재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듈형 주택 관련해서 이제 재건 재료가 있어요. 역시 허리케인이 훑고 간 지역에 대해서 재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 또 이스라엘 쪽 전쟁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백악관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좋게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또 재건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SY는 그 두 가지 재료가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Y가 갖고 있는 재료 중에 이제 솔라루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또 그 천장 쪽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허들인데 이게 또 테슬라 쪽에서 솔라루프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테슬라 관련주를 엮이기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많이 기다리실 텐데 거기에서 또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한번 오늘 관심사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추천주로 가져오는 종목들은 실적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재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기준 실적이 지금 1분기,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단기 순이익도 흑자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작년도 괜찮았는데 작년에 4분기 때 적자가 크게 났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2021년도에 실적 좋았고 22년도 좋았고 3년도에 약간 휘청했었는데 올해 다시 회복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적 상태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라 현재 주가는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올해 기준으로 거의 최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8월 달에 급락이 나온 이후로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에 비하면 실적은 나름 작년이랑 올해 비슷하게 또는 올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광과 재건 재료 그리고 괜찮은 실적 주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저점 상태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2.5% 정도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매수가는 저는 밀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800원에서 3,600원 사이로 떨어질 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450원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4,400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1년에 한두 번씩은 뛰어 올라주는 종목입니다. 태양광, 재건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또 테슬라와의 연관도 있고 여기에 실적까지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밀릴 때 3,800원에서 3,600원 선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450원 봐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살만나주도 또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저 개인적으로 다음 살만나주 왜 챙겨와 주셨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네.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 살만나주 나오기 이전에 이제 한번 방송 추천을 드려서 큰 수익을 하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또 들어갈 타이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종목명은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사명이 올해 바뀌었어요. 과거에 용평 리조트였다가 올해 모나용평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사업, 어떤 음식료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고 회사 이미지도 개선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9월 달 초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나용평을 가져오게 된 부분은 이제 미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미 대선 관련주로 가져오게 됐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통일교 관련된 주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좀 초청해가지고 연설했던 이력들이 있어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는 뭐 일신석재 같은 것도 같은 이유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일신석재보다는 모나용평이 더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에요.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한쪽에 올라갔다 한쪽에 빠졌다가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더 선호한다는 이슈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경제 문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또 우리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트럼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 러스트벨트, 미국에서 굉장히 격전지라고 불리는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미시간에서는 역전이 나왔어요. 위스콘신 지역에서도 역전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아직 해리스가 우세하지만 이제 곡선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또 관련주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르 살만나주 추천주는 실적을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작년 기준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실적이 훨씬 좋고 또 이 전망이 사실대로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좀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만큼 전망이 좋다는 건데요. 올해 기준으로 실적 예상치가 65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그리고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 80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전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비전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 그냥 나쁘지 않았고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만 전망치대로 나와준다면은 현 주가를 넘어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018년도, 17년도 그때 거의 뭐 주가 15,000원짜리였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이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4,000원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주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 뭐 좋은 게 없을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 전략 드리자면 지금 4,315원으로 오늘 이제 종료가 됐는데 항상 저는 좀 밀리는 걸 감안하고 드리거든요. 오늘 시간의 거래 보니까 1%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떨어지는 거 잡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300원에서 4,000원까지 좀 큰 범위입니다만은 그만큼 변동성 있는 종목이에요. 떨어질 때 저가 매수 반드시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900원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위쪽으로 목표가는 4,400원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길게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한 1, 2주 정도 안에 짧게 두 자릿수 정도 노리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일 밀린다, 다음 주 초에 밀린다면은 그 기회에 한번 저가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용평 과거의 용평 리조트였죠. 미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선호한다고 하고요. 또 러스트벨트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이 실적을 우리 살만나주 가져와 주실 때 강조해 주시는데요. 이 종목 올해 실적 작년보다 잘 나왔고요. 또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매수는 떨어질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00원부터 4,300원 사이에서 진입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 봐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